IMJ 주식 콘서트. 안녕하세요. IMJ 주식 콘서트의 닥터남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종목들은 강남 제비스코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남 제비스코라고 하면은 되게 생소하신 분도 많고 이런 분도 좀 많으실 건데, 제비표 페인트,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좀 연세 조금씩 있으신 분들은 다 익숙한 그 제비표 페인트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 제비표 만드는 회사 강남 제비스코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남 제비스코 우리 이 강남 제비스코 가보면 페인트 회사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우리가 잘 아는 제비표 페인트, 이거 많이 익숙하시죠? 20대 분들은 좀 덜 익숙하실 것 같고, 아니 10대 분들은 20대부터는 그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제비표 페인트가 이제 제비스코로 바뀌면서 사명도 강남 제비스코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런 페인트, 페인트 회사죠. 건축용, 특수 이런 도료, 벽에 칠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업용, 목공, 제관, 특수 코팅, 철, 이런 데 칠하는 거, 선박, 우리 배에도 대면적이 넓잖아요. 거기도 칠하는 거, 이런 페인트도 있고, 선박, 이런 쪽으로, 두루두루 많이 쓰이고, 자동차도 우리 페인트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건설,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요런 데 쓰는 페인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전방 산업이 건축, 그 다음에 조선,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이 업황이 좋아야지,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강남 제비스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기업 분석, 또 한번 자세하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제비스코는 1952년 설립되었고 75년에 상장됐네요. 75년에 역사가 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된 주식이에요. 강남 제비스코가 보통 이 코드명이 000으로 시작되는 회사들 있죠. 요런 회사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오래된 회사들이 많아요. 코드명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000, 860, 이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되게 역사가 오래되고 상장된 지 되게 오래된 회사다.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000 세 자릿수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상장한 게 빠른 회사들이 많아요. 요즘은 앞에 일자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2자로 시작한 것도 있고,
그 정도 코드명이 작을수록 오래된 회사일 확률이 크다. 뭐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알면은 좋죠. 이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역사가 오래되고 경영을 보수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안 하고 꾸준하게 이익이 창출되는 회사.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이제 성장기가 끝나서 안정권, 좋게 말하면 안정권, 나쁘게 말하면 정체돼 있다. 이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코드 번호가 낮은 그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회사 이슈로는 뭐 지금 안양 공장을 평택에 있는 포승공단 내로 이전하는 게 2020년까지의 이 회사의 큰 미션인가 보네. 예. 내년까지 이전이 되고 뭐 증설이 되면서 뭐 회사가 뭐 제2의 도약을 좀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강남 제비스코. 강남 제비스코가 그럼 주가를 잠깐 보면은 강남 제비스코 주가를 잠깐 보면은 이게 지금 일봉이고 이제 주봉에선 길게 봐도 좀 많이 좀 하락이 돼 있죠. 예. 2014년, 15년에 좀 달리다가 계속 하락 트렌드로 접어들고 2015년 피크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회사가 좀 계속 하향세, 주가는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거의 가치주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평가 수준의 영역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럼 오늘은 그래서 하락 이유, 하락한 어떤 그 이유와 앞으로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강남 제비스코 우선은 조선이 안 좋았죠. 건축도 많이 지어지면서 건축은 좀 그나마 이게 페인트는 좀 건축 짓고 후반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축 수주되고 좀 후반부에 실적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고 근데 반면에 조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조선 쪽에 들어간 물량들 많이 줄었을 거고 그럼 실적이 과연 어땠는가 살펴볼게요. 매출액이 그대로인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떨어졌었네요. 예. 연간으로 보면은 5년치를 우리가 좀 이전 5년치 정도까지는 보통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좀씩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3,700억에서 3,300 정체되면서 3,000 후반대에서 3,000억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익도 영업이익이 380억대 보이다가 최근에는 많이 급감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보면 400억대에서 이제 200억, 300억. 그래도 당기 순이익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하락을 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좀 들 수가 있겠고, 실적이 하락되니까 이제 마찬가지 주식 밸류에이션 자체도 PBR 밴드가 과거에는 2016년만 해도 거의 2016년에 보면은 PBR이 0.8배 수준까지 갔다. 근데 실적이 둔화되면서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도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는 저평가의 영역, PBR 0.5 이하의 아주 저평가 영역으로 왔다. 그 PBR 밴드를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빨간색이 0.3인데 23,879원이 0.3. 근데 거의 엄청난 하락을 지금 했네요. PBR이 지금 추정치 기준으로 0.28배, 0.3. 그리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의 영역이 됐다. 0.28배. 이게 이제 가장 큰 하락 이유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은 그 펀더멘탈이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면서 주식은 정직하게 이렇게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결코 실적과 주가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루하루 뭐 일주일 이렇게는 그렇게 짧게는 당연히 안 가지만, 중장기로는 결국은 이게 주가가 이게 실적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우선 이 페인트 업종이 그럼 여기만 좋았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안 좋았냐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선 업종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조금 지난 자료기는 한데,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제는 하나 손해보면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페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페인트 5개사가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건축용, 공업용, 자동차용, 선박용, 철 구조물, 도로 표지용, 플라스틱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최근 자료인데, 주요 생산업체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강남 제비스코도 이런 메이저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이제 지금 분야별로 해서는데 전체 토탈을 하면 우리나라 5대 페인트 회사 중에 하나예요. 용도별로 봤을 때도 용도별로 보면은 이 용도별로 보면은 건축용이 공업용하고 건축용이 제일 지금 많이 쓰게 있고, 아이고. 이 표를 저희가 구해왔는데, 미리 조사를 좀 제가 해봤는데, 건축용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 공업용, 선박용, 두루두루 차 도색,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차량하고 건축 이런 게 중요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땠냐.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이런 쪽 산업이 많이 안 좋았어. 그래서 그 건축은 좀 덜하긴 한데 특히 그 제조업하고 선박 조선 여기 부진했단 말이죠. 그 자동차도 좀 부진했었고 이런 전방 산업이 과거에는 좀 부진했었어.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그 페인트 업체들이 실적이 대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비단 여기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상황인 거고, 올해는 어떠냐. 올해 상황을 한번 보면은 5대 페인트 기업이 있죠. KCC, 옛날 고려페인트, 여기가 1등이고 매출액이 7천억, 영업이익이 200억. 그 다음에 노르페인트, 상화페인트, 강남 제비스코 순인데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대체적으로 뭐 증가한 회사들도 있고 노루하고 사마는 증가됐고 KCC하고 강남 제비스코는 뭐 30%, 41% 정도 감소를 했다. 올 상반기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됐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5개 업체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실적의 80% 정도 과점을 상위 5개사가 점유율이 한 8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일단 또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하고 있는 과점 체제다. 물론 군소업체까지 하면 페인트 회사가 몇백 개 돼요. 근데 메이저 업체만 따지면 대형사는 5개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이다. 근데 이제 페인트 회사가 실적이 둔화되고 국내는 이미 좀 포화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의 꾸준한 상승률 정도는 된다. 그리고 수요가 꾸준히는 있다. 페인트도 벗겨지면서 새로 칠하기도 하니까 이런 교체 수요도 있고 그래서 완전 계속 안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루하고 사마 같은 경우는 그 건축용 비중이 큰 노루하고 사마는 괜찮았어요. 건축 이게 보면은 그림이 점점 작아지죠. 건축용 비중이 큰 삼화 노루는 실적 호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KCC하고 뭐 강남, 조광 이런 데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업황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삼화나 노루보다는 KCC나 강남이 더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우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기업 가치 분석이랑 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죠. 재무 분석도 좀 하고. 예. 제이표 페인트 제비스코어를 보면 도료 페인트가 69%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움이 대다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도 아마 나올 건데, 강남 제비스코. 지금 자료에는 따로 뭐 점유율이 딱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없나는데, 우선 주가 실적 분석 이런 걸 더 해볼까요? 예, 그러면은 과연 근데 계속 안 좋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PBR 밴드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거든. PBR 밴드가 너무 싼 이런 저평가 구간인데, 그럼 적정 BPS가 얼마냐? 그렇다고 이 회사가 저평가냐? 아니, 뭐 계속 나쁜 적자 기업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흑자는 낸다. 흑자 내는, 그래서 업황은 안 좋지만 꾸준한 이익 창출력이 있고 안정성은 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안 좋지만 흑자는 내고 있기 때문에 PBR 0.28배는 너무 과도한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흑자 기업이 0.51 정도예요. 흑자 기업이 그 BEP 딱 맞추는 손익 분기점 기업이 10년 평균 내보면은 한 PBR이 0.51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를만 적용을 하더라도 그럼 BPS 곱하기 PBR을 하면 주가가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래 업황이 좀 지금은 안 좋은 건 맞지만 너무 저평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BPS가 79,596원이네요. 그 BPS가 79596. 그다음에 PBR을 일단 0.51까지만 적용을 해보면 그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암산 빠르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암산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주산학원을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암산도 좀 잘하는 편인데, 타만 59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암산을 해보니까. 예. 제가 암산 2단이에요. 2단.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더 과하게 그 PBR을 만약에 좀 더 높게 적용을 한다. 0.51이 아니라 뭐 그 이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ROE를 좀 볼 수가 있는데, ROE라는 건 자기자본 이익률, 내 돈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냐, 이 지표가 ROE거든요. 투자 지표 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페어 밸류라고 전문용어로는 페어 밸류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뭐 밸류에이션은 되게 다양하니까 아마 수십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방법을 주로 쓰니까 페어 밸류로 PBR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ROE가 7 정도 작년에 보였고, 최근 ROE를 한번 볼까요? 최근 ROE를 보면은 ROE가 그래서 한 7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분기로도 7 정도는 나오고 있네요. 아직은. 예. ROE가 7인 회사들은 PBR이 한 1.0까지는 보통 약 1.0 정도는 받거든요. 그러면은 PBR을 1.0은 만약에 적용을 하면은 적정 주가가 1.0을 적용을 하면은 79,596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다른 종목 평균 10년 평균 같이 해본 건데, 우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낮은 거예요. 45,000원은. 그러니까 4만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고, 요 정도까지 보고 좀 사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 중인데 79,000원 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또는 4만원까지는 뭐 충분히 우리가 봐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뭐 7만원 너무 확대 해석한 건가요? 예, 이거는 많이 과하게. 근데 이게 저평가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고밸류는 좀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 요 정도까지는 4만원 근처까지는 우리가 보고, 4만원이면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약 2배 정도까지는 중장기 한 1년에서 3년 정도 보고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오늘부터 조금씩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해보면 적정 주가가 지금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실적이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거 대비 너무 과도한 저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4만원까지는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적극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